올해 3월입니다. 올해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가장 큰 해킹 이슈가 있었죠. 바이비트 해킹 사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북한 해커들이 여기에서 2조를 털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웬만한 다른 해킹 사건들은 다 묻혔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묻혔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 FBI가 중국인 10명을 수배를 때려버립니다. 여기 보면 MPS라고 보이세요? 이 MPS가 무엇이냐면 중국 공안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안 2명과 8명의 사람들, 중국인들을 고소를 때린 겁니다.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FBI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이 사람들을 찾는데 신원이나 위치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면요, 최대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5억 원을 제공합니다. 이렇게까지 잡을 거야? 그 이유가 바로 컴퓨터 시스템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국가안전부와 공안부의 지시에 따라서 해킹을 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게 사주를 받아서 해킹을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자,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게 사실 우리 다들 그럴 것 같았어. 그쵸? 그럴 것 같았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라는 증거가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회사가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중국의 정보보안 업체 회사 아이순입니다. 정보기술, 정보보안 컨설팅을 서비스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모이해킹 회사입니다. 포트폴리오를 한번 볼까요? 베이징의 고용 사이버 공격자 중 하나임이 밝혀졌다. 그 베이징 해킹 용병으로 활동한 전적이 있고요. 중국 APT로 인식이 되고 정부기관 48곳을 해킹을 했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의 해킹, 정보보안 회사의 이력이 아니야. 아니, 여기 앞에 분명 모의 해킹 캠페인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데? 알고 보니까 해킹 회사였습니다. 중국에서 화이트 해커로 살아남기. 야, 이거 난이도 꽤 높습니다. 대학교 때 공부를 해. 노말티 강의도 들어. 그래서 나 모이해킹 취직해야지 해가지고 취업을 했어. 딱 첫날에 팀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신입 지금 프로젝트 하나 들어왔거든? 열심히 해봐라. 자, 그러면은 신입이 열심히 일하겠죠. 모이해킹인 줄 알고. 근데 그 다음날 이상하게 FBI에서 메일이 와. 이거 뭐예요? 왜 팀장님 얼굴이 왜 여기 있어? 이게 알려지면서 충격을 받았죠. 중국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해커 그룹에게 일을 주고 있었구나. 더 놀라우는 건요, 여기서 밝혀진 게 해킹을 성공하면 이메일 계정 하나당 10,000에서 75,000달러, 그러니까 1,000만원부터 1억까지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야.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을 해킹하고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다라는 게 여기서 밝혀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또 그게 궁금하죠? 어떻게 밝혀졌을까? 미국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다행이야. 다른 회사도 찾아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2024년 2월 16일 날 깃허브에 느닷없이 아이순이라는 레포지토리로 파일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 아이순 기업의 내부 자료들이었습니다. 업무 대비 처우가 낮다고 생각한 불만을 가진 내부자 2명이 에라 모르겠다 깃허브에다가 다 올려버린 겁니다. 물론 지금 깃허브에는 이게 정책상 막혀져 있어요. 역시 직원들한테 잘해야 돼요. 이 내부자 덕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충격받으실 준비 됐나요? 이 내부 자료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정보보안 회사인 줄 알았던 이 회사에 발표 자료가 나왔어요. 회사를 소개하는 거야. 아이순이라는 회사를 소개하는 건데, 제공 서비스에 해킹 원래는 우리가 페네트레이션 테스트, 그러니까 모의 해킹이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해킹 테스트라는 글자가 빠져 있어. 자, 우리는 실제 해킹을 하고요, 인도, 네팔, 티벳 공격 사례들을 올립니다. 여기 보면은 인도, 네팔, 티벳 과 관련된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이제 나와요. 이게 다크웹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중국에 정식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정보보안 회사입니다. 자,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발표 자료가 왜 있겠어요? 이거는 프로젝트 수주거든요. 모의 해킹에서도 이런 걸 해요. 수주 발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 모의 해킹 누가 들어올래? 하면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제안서를 써.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딱 들어와. 저희가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이런 걸 하는 건데, 이 자료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중국 정부가 이런 일을 프로젝트로 직접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입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이순 회사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거 다른 회사랑 경쟁하려고 지금 쓴 자료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아이순이 개발하고 운영했던 프로그램에 이제 설명서, 가이드, 백서라고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어떤 도구가 있었냐? 트위터 여론 조작 툴이 있었어요. 원하는 대로 계정을 생성하고 여론을 조작할 수 있고, 트위터의 2차 인증을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DM을 보내가지고 사람이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의 계정을 해킹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가 돼 있대요. 트위터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사용자들의 내역들, 컨텐츠들을 정리해서 한눈에 보는 시스템도 구축을 해놨다. 이메일 분석 도구도 있어요.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그리고 그 이메일을 분석 시스템에 넣으면 수만 통이 있는데 중요한 정보, 계정 정보 이런 것들을 키워드별로 정리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이용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있을 법한 피싱 도구 만들기. 클릭 딸깍딸깍 하면은 피싱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악성 코드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실전 해킹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킹 도구들이 있었다. 충격적인 사실 더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던 기업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해. 지금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이완, 대만, 인도 엄청 많죠. 제가 잘못 보는 건 아닌데 사우스 코리아 얘 왜 있지 여기에? 전화 기록 3TB가 유출되었다. 여기서 유출되었던 채팅 로그를 보면요, 산둥성 공안국 쪽에서 이거 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어. LG 건이야. 통화 기록 조회 가능하지? 이거 좀 무서운데? SKT도 지금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자, 진정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이 내용을 확인을 했겠죠. 공식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인해본 결과 기술적 증거가 없다. 요거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가 유출되었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간접 자료예요. 간접.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잖아. 3TB 데이터가 없었잖아. 그니까 기술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LGU 플러스도 확인을 해보니까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침착하게 다시 보면 요 자료만 지금 너무 믿은 거야. 그쵸?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모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와 같은 입장인 유일한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네, 중국. 이거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한데요. 초반에는 이제 많은 나라에서 중국한테 이야기를 하죠. 니네 지금 국가가 민간한테 그렇게 돈 주고 해킹시키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이 뭐라고 해요? 그럴 일 절대 없어. 그거 완전 음모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아이순 자료 나와가지고 야 중국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라고 하니까 중국이 뭐라고 해요? 난 모르는 일인데? 아무튼 중국은 모른대요. 모르겠대. 모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난처해지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죠. 이거 가지고 고소한 미국은 뭐야 그러면? 그럼 미국이 잘못한 건가? 기소장에다가 적어놨어. 왜 기소를 하는지 적어놨는데, 아이순의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전직 직원이 최소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국 외교부에 여러 이메일 수신함의 내용에 허가받지 않고 접속할 권한을 중국 국가안전부에 판매하려고 시도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지금 불일치가 있다는 건 지금 어딘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진 모르겠는데 미국이 중국을 음해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요 사실을 진실로 알고 기소를 한 거일 수도 있고, 미국이 이 자료들을 보고 오해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을 수도 있어. 우리나라에서 증거를 못 찾았을 수도 있죠. 이 해킹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직접적인 진짜 증거가 웬만하면 없다라는 거예요.
증거라고 해봤자 로그 기록인데 그 로그 기록이 없으면 지우면 그러면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근데 이 모든 자료가 거짓일 리는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정황 증거가 사실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요 내용까지는 모르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 털렸네 털렸지 않았냐 이거 가지고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참 운도 좀 그래. 윗동네 옆 동네 옆 윗동네 해킹으로 굉장히 쟁쟁하거든. 쉽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1, 2, 3등 하는 곳이 다 여기 있죠. 아예 그냥 해킹을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쵸? 옆 동네에서 지금 발견된 거는 직접 해킹을 사주하고 있다라는 정황이 발견됐으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해킹을 당했다, 당하지 않았다 서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자? 조심하자 라는 거죠. 옆 동네 그러는 거 알았어. 자, 그러면 그래, 일단 뭐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자라는 거죠. 보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또 막 정치적으로 가자면 또 한없이 끝없이 우리끼리 또 싸우게 될 겁니다. 그쵸? 그거 공인인증서부터 빨리 버리고 그거 보안 프로그램부터 빨리 지금 좀 버리고 새로 만들자 라는 겁니다. 국민들 정보 캐내는데 정통한 나라들이니 국가 단위 해킹 기술력이 높아질 수밖에. 중국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해킹을 하면 나라에서 돈을 주잖아요. 이만한 동기부여가 없을걸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진 않았지만 또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중국에서 열리는 유명한 해킹 대회가 있어요. 해킹 대회에서 제로데이 취약점이 발견되면 중국 정부에서 그 제로데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바로 논의하기도 한답니다. 이게 아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몰랐을 때는 에이 중국 그랬겠지, 뭐 해킹 많이 하겠지, 막 요 정도밖에 저희는 생각을 안 했잖아. 근데 진짜일 거라는 건 또 얘기가 또 다르죠. 그쵸? 중국을 싫어하자, 뭐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중국이 저런 스탠스니까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자라는 거죠. 정보자산 취득 전문가. 그럴듯한데? 정보 헌터.